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사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은 지금까지 다락방에 대해서 조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문을 열어놓고 개인전도, 생명운동, 그리고 다락방 안에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하니까 개인 양육, EBS, 그리고 다락방 안에 사역자 역할은 메신저, 오늘 짧게 간증하셨지만 사역자는 지속적인 복음의 체질과 눈, 그리고 제자, 재생산, 그리고 다락방 안에 조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장의 역할은 영적 분위기를 리드하는 사람. 그래서 다락방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조금 했고요. 오늘은 미션홈입니다. 대학은 저희들이 이 미션홈을 학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제가 대학 사역을 한 5년 정도 하고 또 그 사이에 부목회자도 하고 부교육자도 하고 또 간사도 하고 쭉 하는 가운데 나온 결론이 결국은 최고의 꽃은 미션홈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5년 정도 하고 난 이후부터 한 20년이 흘렀는데요. 미션홈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미션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락방이나 이제 그럼 또 다락방 다 필요 없다 할까봐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다 중요합니다. 다락방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복음으로 답 주고 힘 주고 어떻게 보면 예방 주사할 수 있어요. 이제 일주일 흔들렸다가 다락방 가가 주사 한 번 맞고 야 힘냈어 힘내고 또 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로 연결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락방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미션홈이 더 중요한 부분은 예방주사 한 번 맞으면 안 된다. 아예 삶을 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함께 뒹굴고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붙잡으면서 미션홈의 중요성도 알게 됐고요. 물론 함께 사는 미션홈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현장 미션홈도 있고 치유 미션홈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조금 타 기관 단체에서 이렇게 보통 하는 부분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굉장히 잘 하거든요. 이 합숙을 통해서 모든 답을 찾도록 만들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민족사관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꽤 오래됐죠. 완전 초창기인데 민족사관학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고요. 전교에서 1등 하는 학생, 그 중에도 1등 해수도 되는 게 아니고 교장 추천이 있어야 되고 그 추천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면접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모으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엘리트들만 모으거든요. 그 대신 거기에 들어가면 100% 장학금.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원래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궁금하다. 도대체 민족상학교에서는 뭘 하는지 궁금하다. 좀 들어가서 견학할 수 없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때마다 학교를 들어가는데 학교를 바로 못 들어가요. 그때 지원했던 회사가 파스테라 우유 회사가 그 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을 거쳐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을 보면 공장은 흐림해요. 땅은 넓게 해놨지만 공장은 흐름한데 그 사이 공장을 지나서
사관학교, 민족사관학교 딱 들어가니까요. 놀랬어요. 벌써 20몇 년 됐으니까요. 그때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완전히 국회의사당처럼 무슨 이렇게 잘 돼 있지? 운동장도 완전히 짠디구장에다가 보니까 골프장이 있어요. 그쪽 골프장 저게 뭐냐고 물으니까 전공 과목 중에 하나가 골프래요. 왜요? 왜 골프를 전공 과목으로 했냐니까 앞으로 엘리트들하고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를 가르쳐야 돼요. 이야, 생각이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지금 저는 골프 안 하지만 볼링만 하지만 돈이 없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뭔가 생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빨간 글씨로 두 글을 딱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랬죠. 또 눌렸죠. 공부하고 싶은 사람 천국, 공부하기 싫은 사람 지옥 이래놨더라고. 완전 나 지옥이네 막 이러면서 공부하기 싫은 사람 지옥이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천국이다. 그런데 또 수업을 보니까 학생이 3명, 2명 아니면 뭐 많아봤자 4명. 그게 최고의 교수를 불러서 그 3명의 개인화시키는 완전히 2명, 3명. 야, 이거는 될 수밖에 없네. 그런데 이제 사상은 우리 복음이 아니고 민족 주체 사상이기 때문에 한복 입고 그래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그리고 모든 대화는 영어를 안 하면 벌금 내거나 뭐 하여튼 자기들끼리 심판도 하고 뭐 하여튼 그 변호도 하고 뭐 이래요. 국어 시간 빼고는 다 영어로 해야 된대요. 영어 못하면 화장실도 못 간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복해서 우리나라 것으로 뭐 이런 의미는 좋은 건데 사상이 이미 잘못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산업인이 왜 우리에게는 없지? 있겠지. 이런 산업인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전문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본 게 그때 우리 대학생들한테 전문인을 붙여야 되겠다. 그게 마음을 먹었던 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인턴십 선교국 이제 내년에 생겨지면 같이 소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영산업인, 산업인 해서 우리 대학생들 랩런트에 붙여야 되겠다. 개개인으로. 그때 생각했던 부분들을 지금 또 조금씩 이렇게 기도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야, 엘리트를 공략해야 되는데 엘리트를 놓치고 있구나. 사실은 문선명이나 많은 이단단체들은 이름 없이 장학금 주거든요. 대학에요. 장학금 주다가 졸업할 쯤 돼가 우리가 장학금 줬다 하면서 우리 회사로 오지 않겠니? 그래서 데려와서 완전히 신앙도 심고 완전히 자기 일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불신자지만 참 대단하네. 그리고 보니까 얼굴 형상이 없는 걸 이렇게 걸어놨더라고, 중앙에다가요. 저건 뭐냐고 물으니까 노벨상을 목표로 두고 학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노벨상. 그래서 뭐 보통 그가 졸업하면 뭐 하버드 과기대 뭐 이런 데는 간다 하더라고, 서울대 뭐 여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대구에 갔는데 거기는 기독교 센터를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미션홈이나 학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도대체 불신자 현장이나 타단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가봤거든요. 거기에는 교수분들이 연합해서 기독교 센터를 세웠어요. 수백 명의 교수님들 이름이 있고 세웠는데 가보니까 그게 모든 기독교 동아리 단체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SFC, CCC, UBF 자기들끼리 들어와 있는데 원내스는 안 돼요. 자기 동아리를 확산하는데 목표만 두고 있지 원내스 되는 것처럼 하면서도 원내스는 안 되는. 근데 그게 책임 목사님이 이제 본인도 자기도 빨리 개척하고 싶다. 이걸 그만두고 나를 주면 좋겠다. 이런 좋은 황금의장에 나를 왜 안 보내주지? 저는 대학에 막 있는 목양실, 뭐 큐티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완전히 막 복음 다 빼버리고 도덕 윤리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 이야기하고 이 좋은 시간표에 아이들 그냥 수업을 강제로 앉혀놓고 듣게 해야 되는 시간에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서 대학마다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런 걸 보는데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찾은 답은 다음에 학사를 하고 미션을 한다면 불신자로 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되겠다. 거기에는 오직 기독교 학생들만 딱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올 수 있는 문을 열어서 엘리트들도 초청해서 그 학사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다른 건 없고 복음이 없는 것이 다른 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을 열어놔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도 보게 됐고요. 또 뭐 CCC 회관, CCC 회관은 이 CCC에서 조금 그래도 잘하는 부분은 선교를 가도 어디든지 회관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배낭을 메고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그 다른 나라 가기 위해서 2달 동안 알바하고 뭐 10달 동안 알바하고 거기에 갔다 오면 제자가 됩니다. 멍해 있던 아이들도 2달 갔다 오면 훈련, 오전에는 언어 공부,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 훈련. 멍했던 친구들이 갔다 오면 눈에 힘주고 제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회관은 들어가니까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안 보내주대요. 딱 들어가려니까 안 됩니다. 이러는 거. 정이 있어야 돼요. 뭔 정이니까 뭐 하여튼 자기들 이 달고 다니는 정이 있어야 돼요. 그건 어디서 구하냐니까 2달 합숙 받아야 된대.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냥 들어가는, 왜 못 들어가게 하냐니까 자기들 말로는 핑계인데 뭐 이상한 뭐 다단계가 이런 게 오니까 못 들어간다는데 사실은 자기 팀이 되고 자기 완전 제자가 되는 사람만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났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 봤어요. 뭐 대수진리관 이런 걸 보면서 거의 다 여기에서 합숙하면서 공동체 하면서 완전히 확립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이런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미션홈, 지금 우리 현 다락방 안에 있는 이런 미션홈을 한번 순회를 했고요. 대학 미션홈은 거의 다 가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 미션홈은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 학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근데 그게 공통적으로 나온 결론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더라고요. 이 경제적 부담. 여기에 제일 많은 것을 느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니까 학생을 훈련시키기가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 학생 한 명이 나가면 월세나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학생 한 명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엄청 예민한 거예요. 그 유지도 하기 힘들고 학사나 미션홈을.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래가지고 무슨 훈련을 시킬 수 있겠냐.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런 부분을 잡히지 않도록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아예 장학금을 주면서 민족사관학교처럼 그 대신 아무나 못 들어오게 줄을 세워가지고 철저히 심사하고 철저히 아무나 못 오도록 줄 서가지고 1년 기다리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에서 조금 적용을 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조금 줄 서고 지금 여자 학사는 7명인데 방 2개에 7명. 완전 불만 못 해요. 막 힘들다.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불만 안 해요. 이상하대요. 내 같으면 뭐 욕할 건데 욕도 안 해요. 줄을 세워서 그랬는지 아무나 못 들어오는 학사야. 막 협박하고 막 진짜 돈도 엄청 싸게 서울에서요 15만 원밖에 안 받는다니까요. 한 사람이 15만 원. 서울에서 15만 원가 못 삽니다. 여러분 공자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아닌가? 비슷한가요? 다릅니다. 예, 혼자 고시원 사다 30만 그 있잖아요. 간 같은 그런 공간에 30만 원인데 최소한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친구들이요 딱 눈에 빛이 달라요. 남자 학사는 지금 뭐 돈이 없어가지고 못 세우고 있는데 뭐 온다는 친구들은 많은데 기다리라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답답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순회를 보면 이게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 학사가 되겠냐, 미션이 되겠냐. 또 어떤 학사는 가보니까 돈만 버는 학사가 있어요. 돈만 버는. 이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돈 벌기 위한. 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학생들이 뭐 훈련을 받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해놓고 방치해놓고 그냥 돈만 벌기 위한. 어떤 데는 가보면 또 완전 반대로 완전 그 뭡니까 스파르타식으로 완전히 막
막 숨도 못 쉬게 만드는 학사가 있더라고요. 야, 막 돈 1,000원 가지고 일주일 버티기 막 이런 거. 나도 못 버티겠는데 뭐 하여튼 뭐 이런 애들이 막 시험 들어가 나가고 막 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현장을 쭉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곳은 참 감사하긴 한데 로컬 중심의 학사. 우리 교회에 와야만 학사를 살 수 있다. 조건이죠. 우리 교회 안 오면 이 학사에 못 와. 참 감사하긴 한데 랩런트를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뭐 감사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대학 선교육 차원에서 학사나 미션홈은 돌아가야 된다. 동기 없이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진짜 그 한 명의 랩런트를 놓고 다른 동기 없이 도와야 된다.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조금씩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쓴 논문 중에 하나가요. 저는 학사 제도를 통한 대학 복음화를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순회도 해보고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미션홈 하기 이전에 이런 현장 속에서 조금 우리 여기에서 함께 응답받을 부분들은요. 미션홈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종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세 가지로 좀 구분하자면 현장 미션홈, 예, 현장 미션홈. 저는 처음에는 최근까지만 해도 이걸 했거든요. 그전에 뭐 또 순간순간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개인 전도 운동, 개인 양육, 또 사역자, 조장, EBS 요원 이 훈련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만 합니다. 이제는 이게 처음에는 그 깔리기까지는 제가 양육문도 열고 붙여주기도 하고 다락방 문도 열고 네가 다락방 해라 하고 EBS 요원 세우고 조장 세우고 사역자 세워서 네가 해라 하고 그래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그들이 세워지면은 저는 일주일 동안 그들이 뛴 현장을 이 현장에 불러서 보고를 받습니다. 다락방 어떻게 했고 사역자 모임 다락방 어떻게 했고 무슨 메시지를 했고 조장은 어떻게 했고 조원들은 어떤 상태고 EBS 요원은 어떻게 누구를 양육했으면 이 상태는 어떻고 그냥 보고 받습니다. 이게 현장 미션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모인단 말은 EBS 요원 그룹이 있고 사역자 그룹이 있고 조장 그룹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싹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현장 보고를 받고 방향 주고 메시지 주고 그러면 마치 조금 표현하기 이상하지만 신문 배달하듯이 메시지 탁 받고 일주일 동안 또 쫙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고 아멘 안 하시네. 원래 노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자 깔아놓고 노는 게 있고 그냥 노는 사람. 이때는 놀아도 돼요. 제자들이 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또 다시 불러가지고 보고받고 방향 좀 점검하고. 이게 현장 미션입니다. 현장 미션. 제가 서울집에 있을 때 한 지역에서 처음엔 쭉 그리 하다가 다락방 깔고 양육하고 뭐 하다가 이제 제가 이거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지역장한테 맡겨놓고 저는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더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우리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초등부에서도 이걸 좀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학생들이 조장을 세우고 학생들 속에 사역자들이 세워지면 이런 현장 미션은 꼭 초등뿐만 아니라 중고도 마찬가지, 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자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뛰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직결을 해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여기에서만 보고받고 방향받아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일주일 초등 현장 사역 전체가 중고 현장 사역.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치유 미션은 치유 미션은 여기서는 주로 삶을 치료해주고 뭐 경제 규모가 안 돼 있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상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미션홈이에요. 사실 이거 하다가 막 시험 들어가 나가는 사역자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이걸 많이 봤습니다. 숟가락 때문에 싸우고 설거지 누가 하냐 왜 안 했냐 네 할 차례인데 왜 안 했냐 막 이런 거 싸우고 욕하고 막 또 막 하여튼 뭐
그 덜하기 뭐 어떤 친구는 꽂고 어떤 친구는 빼고 왜 안 뽑고 그냥 갔냐 뽑았냐 막 이거 또 싸우고 그냥 막그 뽑은 사람이 있으면 뺀 사람이 있고 됐네 이랬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전기를 아껴야지 뭐 아이 뭐 꽂으면 어때 막 이런 것도 싸우고 별거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치고 받고 싸우고 울고 막 삐지고 막 이런 미션홈. 그래서 이런 미션홈.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꼭 중고를 해란 거 아니지만 중고에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 학생들 놓고요 매일 합숙을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한. 저희들이 대학에서는 훈련시킨 거는 제자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오를 수 없도록 진짜 돈에 구애받 한 명이 와도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후원 조직과 팀과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명, 3명, 1명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또 1명 베드로. 그래서 소수 집중. 소수. 왜 소수에 집중하냐? 차별이 아니고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다수. 제가 어디 한 나라에 가서 그 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자 한 명을 꽂아놨는데 그 사람이 다수를 살릴 거니까. 제자. 그래서 줄 세우고 상담하고 협박하고 울리고 진짜 결단해 들어오니까 그냥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인 다 받아와. 사인 다 받아오고 담임 목사님 사인, 부모님 사인, 자기 결단 뭐 엄청 많습니다. 서류에서 시험 들어 그만둔 중 잘했어. 그래 빨리 내려가 보내고 상처 받고 이런 거 하려면 오지 마 그냥 아예. 그러니까요 뭐 화장실 한 개인데 7명이 감사하면서 살더라고. 난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 공주도 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못 오도록 공주만 공주만 와야 돼 이러지 마. 예, 하여튼 이게 제자 미션은 제자 미션. 사도행전 19장 1절 20절. 처음에 해당해서 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누구를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듯.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세우. 열왕기하 6장 13절에 결국은 도단성음 생도들을 키워야 되겠죠. 그죠? 한 시대를 살리, 한 나라를 살리.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미션홈이고요. 그럼 미션홈에서 뭐 하느냐? 미션홈의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결국은 뭐 개인하여 응답받도록 138을 붙잡고 완전히 이 언약 속에서 개인하여 응답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용사님 계속 말씀했죠. 미션홈은 전도훈련, 기도훈련, 말씀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전도훈련, 기도훈련. 그걸 적용해가지고 미션홈에서 전략, 그게 20가지 전도 전략이죠. 그게 특히 5기초. 이 내용을 완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이 학사에서 미션홈에서 완전히 이것을 체험하고 본인이 완전히 매뉴얼로 남을 수 있는 정리가 되고 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지금까지 쭉 저희들이 개인전도 개인양 이거 결국은 미션홈에서 합니다. 미션홈.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한 번 2주에 한 번 와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예 학사 2년 동안 아예 4년 동안 최소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거 체험할 수 있도록 미션 체크하고 여러분은 제가 체크 안 하잖아요. 저는 학생들 한 명을 불러가 했냐 체크하고 확인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훈련하는 부분이죠. 디모데후서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2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일하고 밖에서 성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하는데 안에서 그러면서 충성된 사람에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자가 되고 또 부탁할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소수가 다수를 살릴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내용을 가지고 하고요. 메시지입니다. 미션에서의 메시지는 당연히 우리 여기 오는 학사애들은 주일 강단 메시지는 그냥 아예 당연한 거다. 그거는 안 붙잡으면 안 된다. 심지어 지방에 못 내려가는 외에는 공예배까지 다 보냅니다. 수요예배, 금요 철학 다 가야 된다. 다 갑니다. 애들. 그리고 주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뭐 자기들 반드시 주일날 밤에 포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는 제가 여기서 더 말씀 못 드리고 여기에서 메시지는 주로 교제를 가지고 이제 다음 마지막 때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우리 다락방에 교제가 굉장히 많지만 최소한 옛날엔 16건인데 13건. 근데 여기서 또 다 못하기도 최소한 5가지, 5개 교제는 네가 마스터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언제든지 양육할 수 있는 양육 메시지,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지, 조장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메시지, 입에서 요원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메시지. 우리 다락방의 장점이자 단점이 메시지는 홍수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개인화된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양육해봐라면 뭐 해야 됩니까? 양육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이런 훈련을 여기서 시킵니다. 그리고 내용은 세 번째로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화를 위한 그 한 명 한 명에게 5인 1조를 붙이고 찾아라 합니다. 네가 찾기도 하고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 이제 한 사람이 5명이 붙을 수 있도록 이 5명이 이 한 명을 놓고요. 졸업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도와주는 거죠. 이 부분을 원래는 이걸 적용해가지고 지금 나온 게 대학 전도학교거든요. 순회하면서 급해가지고 학사의 걸 뭐 끄집어내가지고 5인 1조 막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학사에서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도 조용히 이 부분을 한 명에게 5명을 붙여줍니다. 또 본인이 찾아라 하기도 하고요.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는 첫 번째로는 이 전도 부분의 전도 담당자 한 명에게입니다. 그래서 전도 담당자한 것은 여기에는 뭐 이 전도 담당자 간사도 될 수 있고요. 학사 사역자 또 교역자 이런 이제 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도 담당자 그래서 전도 부분만큼은 완전히 이 학생에게 일일이 체크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한 개인을 놓고 개인 전도 훈련을 한 학기 정도 계속 컨트롤 해줘요. 한 학기. 또 그 다음은 응답 받으면 개인 양육 한 학기 동안 체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전도 부분만큼 완전히 이 친구가 인도받도록.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도 후원자입니다. 기도 후원자를 찾아라. 너를 위해 24시 너 한 사람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후원자를 찾아라. 이제 여기에는 뭐 중직자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주로 이런 분을 좀 많이 찾아라 하고요. 뭐 정 안 되면 친구인데 자기 친구 진짜 그 친구 24시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냐? 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해라 이러는데 기도 후원자. 그래서 이 부분을 미션을 주고요. 우리는 대학 보내거나 랩런트에게 그냥 교역자한테 보내버리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부모. 그래서 여기 부모님이 불신자면 영적 부모 찾아내라. 그래서 아예 이걸 카톡방에 묶습니다. 한 사람에게 5명 초청해서요. 평상시 기도 제목 올리고 자기 사역 올리고 공부하는 거 올리고 그냥 수시로 올려라. 그래서 네가 24시 뭐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전문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인턴십 쪽하고 제가 계속 학생들하고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전문인 모임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지방의 단점이 뭐냐니까 전문인을 이 안에서 만나려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학과도 다 틀리고 전공도 다 틀려요. 그래서 아예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전문인들. 아니면 아예 국내외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이 애가 지방에 있더라도 서울 전문인하고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제일 좋은 거야. 같은 지역에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전문인 지금 조금씩 붙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연결되고 있고 공주도 우리 학생 5명 소개해서 지금 연결해 줬거든요. 아마 연락이 계속 올 겁니다. 이제 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 개인을 놓고 아예 도와줄 수 있도록 자, 이 부분으로 그 다음에 그래도 로컬의 목사님도 초청합니다. 그래서 대학부 담당이나 또 교역자 목사님도 어떻게 이해를 놓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미션홈을 놓고 주 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할게요. 자, 세 번째로는 미션홈의 방향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저희들 방향이기도 하지만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컬과 파라 응답 받는 게 제일 큰 방향입니다. 그냥 단순히 로컬의 학사나 파라의 학사가 아니라 함께 응답 받는. 그래서 로컬과 파라가 함께 응답, 평일날은 훈련시키고 주일날이나 교회에 가서는 완전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다 보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다 개교하러 가. 교회 가서 주일날 대학부 살리고 목사님 오른팔 대고 살리라. 팔아. 그리고 다시 와라. 또 훈련받은 거 가지고 또 랩런트 현장 가서 살리라. 자, 가능하면 중고등부 교사 가가지고 네가 이 훈련받은 거 가지고 랩런트들 답 줘라. 초등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 가가지고 뭐하냐. 대학생들이 너희들이 살리라. 이제 이런 함께 가는 로크가 파라. 이런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요. 결국은 그 친구가 믿음과 실력에 함께 응답받도록 시편 78편 70절 72절처럼 보통 우리 대학생들 사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요. 오직 예수 막 맞아요. 오직 예수. 그런데 막 쌍권증 차고 막 F 막 달고 다니고 막 휴학기 내고 막 대학 졸업도 못하고 막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오직 공부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성공, 공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학사에서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거는 이제 국내에 장기 미션홈이 장기란 말은 1년 이상 하는 학생이 확산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주가 제일 모델적인 응답이 일어나기를 감히 기도합니다. 예,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죠. 목사님. 예. 그리고 이걸 연결해서 우리 근사님들도 때가 되면 중직자님도 해외에 가셔야 되니까 해외 학사 이 해외 미션홈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선교 가고 이러면 관심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학사나 미션홈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누가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일까? 장소가 있을까? 국내도 사실은 이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세계 학사 네트워크가 미션 네트워크 연결되어서 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배낭 메고 나는 일본 학사로 또 그 일본에 있는 학사는 한국 학사로 그래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서 거기에서 훈련받기도 하고 여기서 훈련받기도 하고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아무도 없는 해외 물론 선교사님들이 다 계신 데도 있지만 아예 불모지 대학에 아무도 선교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대학에 가서 그냥 일주일 동안 이거 찾는 지속할 장소 학사 그리고 지속할 사역자 꽂아놓고 학사 결국은 이게 지금 나눴지만요 이게 다 필요한데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두는 거란 말이죠. 제자하면서 치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치유 근데 어디에 이제 방향을 주는 거 결국은 이게 안 되니까 틀이 안 바뀌더라고. 마치 다락방은 예방주사 맞는 느낌. 맞고, 와, 성의충 말고 또, 일주일에 또 힘, 지치고 또,
아예 매일 그냥 주사를 아예 학사 미션을. 예. 그래 안 하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안 바뀌고요. 틀려. 또 집에 가면 원래대로인데, 원래의 모습.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요. 제가 저 혼자.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하는 게 학사 사역자를 파송하는. 예. 이런 방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동문들도 일어나라, 뭐 졸업생도 일어나라, 간사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을 쭉 후원팀이 필요하는. 기도 후원뿐만 아니라 물질 후원. 결국은 한 교회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요. 한 사람만 할 수도 없거든요. 제가 그 UBF 기독교 동아리나 CCC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UBF는 아예 예전에 인쇄소를 만들어가지고 복사했잖아요. 학생들 복사해가 그 돈 버는 걸 가지고 대학 앞에 학사를 하나씩 세워나가요. 학사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선배들 후배들 거기 계속 몰리는데 우리는 다락방은요. 제가 대학사 25년 했는데 아직도 우리 학생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강의실에서 하다가 들어오면 쫓겨나가고 눈치 보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25년이 흘렸는데 그 전이나 지금도. 그래서 답답하다. 계속 이대로 가면 10년 가도 이대로 끄고 20년 가도 이대로 끈데 학사도 남지 않고 학사 사역자도 남지 않고 제자도 남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거 놓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길게 미션입니다. 결국은 결론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미션은 그 미션 5기초 내용을 준비하는. 예, 이 5기초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해요. 미션을 하기 이전에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 훈련을 그대로 어디에 옮겨야 되냐면 학사에 옮겨야 됩니다. 개인전도, 개인양육, 조거장, 사역자 이걸 그대로 학사에서 계속 돌아가야 돼요. 개인별로 개인 시간표에 맞게 7명이 있으면 저는 개개인에게 줍니다. 너는 개인전도 시간표 그 다음 응답하면 개인 양육 시간 개개인에게 주고 훈련시키고 이게 돌아가요. 두 번째는 지속할 사역자를 찾고 학사 사역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요.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주도 마찬가지 대학마다 세워야 돼요. 지속할 사역자. 여기에는 뭐 간사도 있고 교육자, 동문, 중직자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겠죠. 저는 동문도 너무 좋다 생각해요. 결혼하기 전에 아예 학생들 후배들 잡고 학생 미션을 해라. 그리고 같은 기도 제목 있는 학생끼리 동문끼리 결혼해라. 뭐 이런 잘하면 한상 나올란지 모르겠는데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속할 학사 장소를 찾아서요. 예, 지속할 장소도 찾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다행히 공주에 하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남자 학사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예,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한국 학생, 우리 다락방 학생만 올 수 있는 문이 아니고 유학생들, 다민족 학생들도 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엘리트들이 올 수 있는 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불신자들이라도 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그래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 팀이 탄탄해야 되겠죠. 그럼 불신자 와도 이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개인화를 위한 5인 1조 아까 말한 것처럼 팀을 구성해라. 그냥 한 명 한 명에게 5인 1조를 찾아주기도 하고 찾도록 미션도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전도 담당자, 부모, 기도원자. 그래서 완전히 이 5분이 아이의 학생을 놓고 24시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한 명을 또 학사에 들어오면 책임질 수 있도록 들어오기는 힘들지만 들어왔다면은 확실히 책임지도록. 예. 참고할 것은 우리 미션홈
사역자가 준비할 세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미션홈 사역자를 세우거나 미션홈 사역자는 반드시 준비돼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반복된 부분도 있지만요, 메시지,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특히 13권 교재, 5권 교재, 이건 다룰 수 있어야 된다. CCC나 내비게이터나 일반 기독교 단체도요, 다 제자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CCC는 CCC 10단계 훈련 교재로가 제자훈련 하는데 제자가 나와요. 단 율법적인 제자가 나오고 그래서 그렇죠. 내비게이터도 소책자 가지고 제자훈련 다 시킵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은 교재 활용이 너무 좋은데 안 해요. 다음 주에 조금 그걸, 다음 주에 제가 그거 말하면 저보고 책 장사하나 이런데 저 책하고 상관없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전도의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그림과 체험. 5기초에 대한 부분이죠. 특히 20가지 전도 전략과 5기초에 대한 체험. 그리고 반드시 시스템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인 1조에 대한 부분이나 재생산에 대한, 결국은 시스템이 제자거든요. 제자의 시스템. 이런 사역자를 찾으려고 하고 이런 사역자가 찾아졌을 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2명 정도 훈련시키는데요. 이 친구들은 계속 너희들은 여기에 있을 게 아니고 너는, 어떤 친구는 저는 그 지역 가서 학사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훈련 받아라. 그래서 네가 거기 가서 학사 세워라. 나는 어디 가서 할 거면 그래, 그거 지금 훈련 받아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거기 가서 일평생 이거 하자. 민족 사관학교도 하고 다른 막 이단 단체들도 이거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야 된다. 실제로 렘넌트 속에, 결국은 기도 제목을 렘넌트 리더가 렘넌트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제자가 일어나서 렘넌트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응답받자. 이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요, 사실은 거의 한 5년쯤 걸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5년 다 갔습니다. 벌써. 예, 그러니까 뭐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뭐 저는 선포해야 되니까. 자,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19장 8절, 어떻게 보면 해당은 다락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대학이지만, 그러나 9절은 미션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고 10절은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자,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션홈에 대해서 함께 말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미션홈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소수를 통해 다수가 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주의 미션홈이 모델적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